눈두덩이까지 저는 살짝 해줍니다. 요 짙은 컬러로 눈 끝에다가 쌍꺼풀이 내가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쌍꺼풀 라인에다가 살짝 그려주면 훨씬 더 깊이감 있고 예뻐요. 수채화처럼 쫙 펴지니까 너무 예뻐.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약간 작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고 조금 더 짙죠? 짜잔! 선덕뷰티홈의 선덕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굴에 뭘 붙이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뭐냐? 오늘은 제가 가을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몇 번 뭐 가을 색조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제 얼굴에다가 한번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붙이고 있는 이 패드는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두유 패드라고 그래서 딱 3장이 딱 들어가 있는데 기초를 좀 다 정리한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주면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 광채랑 이 깊이감이 너무 달라요. 제가 요즘 애용하는 템입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눈썹 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기가 면적이 넓은 걸 사용하고 있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반토막밖에 안 되는 좀 작은 면적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걸 사용하시게 되면 의도한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잘라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좁은 거를 사용하시라는 걸 추천.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가창 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살짝 이거를 이런 대각선으로 잡아주셔라. 약간 위에서 밑으로 내리듯이 이렇게 깎아주시는 게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대각선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썹 정리를 다 하고 나서 패드를 떼시고 이렇게 떼시고 이렇게 떼시고 그러면은 광채가 폭발을 하죠. 피부에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라의 하이드레이팅 레디언스 프라이머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프라이머가 자칫 잘못해서 사용하다 보면 약간 너무 번질번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수분 타입이어서 굉장히 가볍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T존 위주로 발라주세요. 요거 바를 때 약간 주의점은 볼 옆에까지 턱 밑에까지는 바르지 말아라 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T존 위주로만 발라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좀 꽂혀있는 게 제가 입술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플럼핑 립글로스를 진짜 엄청나게 발라도 드리고 저도 바르고 있거든요. 예, 이 라메르 제품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꽂혀있는 거예요. 컨실러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컨투어링 컨실러라고. 컨실러인데 정말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T존 부위 위주로 그 다음에 하이라이팅이 좀 됐으면 하는 부위 위주로 이 제품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빈 곳만 약간 파운데이션 화장을 해주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할 때 제가 출장 갈 때 저 요거 없어지면 난리 나요 진짜. 이렇게 이마랑 코, 눈 밑에, 볼 옆에 들어간 부분은 다 칠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 브러쉬도 예전에 소개시켜줬죠. 이걸로 이렇게 이게 스치고 갈 때마다 큰 주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고 탁탁탁 쳐주고 이 색상이 되게 밝은데 약간 자기 피부하고 결합돼서 그냥 내 피부 같은 색깔을 조금 내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진짜 커버력도 좋고 톤 개선도 굉장히 잘 되면서 저는 이 제품이 요즘에 엄청 홀릭해 있어요. 브러쉬로 어느 정도 밑그림 그리듯이 쫙 한번 펴줘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스펀지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 부분은 다시 안으로 좀 넣어주듯이 얇은데 톤이 확 바뀌는 이런 느낌? 밀착력이 너무 좋으니까 광채가 너무 피부에서 잘 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 여기 관자놀이라고 그러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마다 되게 의견이 다른데 저는 관자놀이가 좁으면 안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자놀이는 좀 밝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
그 다음에 이제 쉐딩 해줄 거예요. 이 쉐딩은 바비 브라운 건데 한 15년 가까이 이 쉐딩만 쓰는 것 같아요. 컬러가 너무 적합해요. 쉐딩을 할 때는 네, 귀 이렇게 넘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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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펀지로 밖으로 쉐딩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얼굴이 정말 작게 하고 싶다고 막 턱에다가 엄청 시꺼멓게 바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턱이 짧아 보이면 위에 상부가 더 커 보이니까 내 얼굴만 더 동글동글하니 매력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이 턱 밑으로만 좀 쉐딩을 해주면 좋다. 컨투어링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클리드뽀 파운데이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소량만 사용해요. 저는 이거를 뚜껑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살짝 섞어요. 이렇게 살짝 섞어서 이마 중간, 볼 중간, 턱도 중간, 콧장등도 중간만 리터치 하듯이 정말 소량만 사용해요. 또 다시 스펀지로 두들겨요. 그리고 제가 이 스펀지 두들기면서 설명해 드릴게 여러분들이 언제 물 스펀지 쓰고 언제 그냥 마른 스펀지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스펀지는 참고로 약간 워터프루프 제품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워터프루프 제품하고는 물 스펀지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고 대체로 유분이 너무 많은 제품들 있잖아요. 유분이 많은 제품들은 물 스펀지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좀 밀착력을 높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 스펀지는 약간 비추, 그냥 일반 스펀지를 사용하는 거를 좀 더 강추. 저는 약간 메이크업을 약간 크레이프처럼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짧게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현장 가면 연예인들이 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볼까지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전 파우더를 맨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가을 색조를 좀 많이 얹고 싶을 때는 파우더를 좀 먼저 해주는 편이에요. 파우더 클레드뽀 파우더거든요. 제가 이 파우더도 지금 거의 15년 넘게 쓰고 있는 파우더인데 저는 브러쉬로 파우더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면 스펀지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루 날리면 이렇게 있을 때 탕탕 제가 작년인가 물광 메이크업 궁금해 하셔서 한번 보여드렸다가 개기름 너무 많이 나는 메이크업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막 댓글에 무지하게 혼나가지고 뭐 하여튼 되게 슬펐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송한 메이크업도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쉐딩을 해드릴게요. 쉐딩을 할 때 저는 뭐 컨투어링 하는 뭐 약간 프레스 파우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다가 투웨이 케이크라고 그러죠. 옛날 투웨이 케이크 같은 거. 그 중에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저는 같이 이렇게 믹싱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 파우더만 하게 되면 좀 경계선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거 같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페이스 라인 살짝 지나가고 이제 보여드릴게 노주의 정석이죠. 메이크업 포레버 거. 저는 코가 긴 편이어서 눈두덩이도 좀 있는 편이어서 를 먼저 쉐딩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코끝에 그 다음에 바로 인중 위에를 저는 쉐딩을 합니다. 이렇게 요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눈과 눈 사이 그 다음에 코끝 그 다음에 눈 밑에 그래서 이렇게 윤곽 메이크업은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립색 노랑 아이섀도우로 제가 메이크업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 컬러는 여기에 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눈두덩이까지 저는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펄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 짙은 컬러로 눈 끝에다가 쌍꺼풀이 내가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쌍꺼풀 라인에다가 살짝 그려주면 훨씬 더 깊이감 있고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섀도우의 장점은 화사한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약간 가을 깊이 있는 메이크업을 하시기에는 너무 일반인들도 쓰시기 진짜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브로우를 제가 할게요. 저는 진짜 이렇게 빈 공간만 채워주거든요. 눈썹 모양이 굉장히 다르신 분들은 이렇게 펜슬로 된 아이브로우를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관자놀이가 좁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눈썹을 뭐 가장해서 끝에까지 길게 그리는 편은 좀 아닌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꽂혀있는 게 픽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전에. 요거를 결을 이렇게 잡아주면 결이 되게 많은 것처럼 얘가 너무 잘 비껴. 결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수시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얘를 세워주면 내가 진짜 눈썹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잘 고정이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그리고 제가 이 제품도 진짜 오래 쓰는 건데 컬러 맞추고 싶은 부분만 살짝 맞춰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카라 하고, 마스카라는 제가 오늘 뭐 놀라실까봐 아이라인 못 지우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그거 샤넬 볼터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면 수채화 같이 예쁘게 넓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눈 밑에다가 넓게 이렇게 해주면 수채화처럼 쫙 펴지니까 너무 예뻐. 너무 얘가 좋은 게 뭐냐면 가루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림이 없어. 또 하고 나면은 되게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얘는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약간 작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고 조금 더 짙죠. 요즘에는 이렇게 눈 밑에다가 메이크업 하는 거 좀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면 너무 좋은 타입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셔서 제 얼굴에다 한번 발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립을 보여드릴 건데, 요즘에 저는 요거 립 펜슬 사용하는 거에 푹 빠져 있는데, 요걸로 립을 이제 살짝, 여기가 좀 통통하게 동그라미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요게 되게 좋은 건 또 요 뒤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걸로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너무 꽂혀있는 토코버, 요 컬러 되게 너무 좋아해요. 진짜 요런 느낌이거든요. 검붉은 느낌인데 되게 맑아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고, 요거 밀크터치 립스틱인데 요 컬러도 너무 예뻐요. 요거를 안에다가 그라데이션만 해줘도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여요.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요 근래에 나온 제품은 컬러도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하나는 조금 이런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진짜 3원 너무 쑥스러워요. 근데 지금 저를 봐주신 저희 PD님이 원래 메이크업보다 훨씬 예쁘세요 라고 해줬으니까 예쁘겠죠 뭐. 네,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색조,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이제 연예인분들한테, 저희 고객님들한테 가을을 맞이해서 밀고 있는 그러니까 메이크업 톤과 느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으로 조금 메이크업 해보시면서 정말 멋진 가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